띠띠빵빵, 안녕하세요,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래도 이 불안했던 파란색과 매일 떨어지는 장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오르는 장이 기분도 좋아지는 장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지금 시간에도 3%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봉상으로 아래 꼬리가 나왔던 구간보다 지키는 흐름세로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럼에도 추세선상으로는 저항 라인에서 딱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12월은 사실상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든 나오지 않건 간에 크게 매매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은 월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 전부터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쯤부터 들어오신 분은 약 20%밖에 안 되실 거고, 이때 들어오신 분이 약 80%,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30% 50% 낄 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물리고 내가 이제 시장을 조금 알아간다고 했을 때 6천이라는 바닥을 4번을 터치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아지면서 저점에 빠지는 삼각구렴에서 버티고, 또다시 많이 빠졌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300만원을 갔을 때 정말 망했구나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상승을 나왔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다시 빠지고 올라오는 장,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현재 장에서 멈춰있는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1억이 간다는 말이 들리는 시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강력한 상승세를 되짚어 본다고 한다면 2020년 4분기에만 해도 엄청난 매수세가 나왔을 거고요. 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사실상 2020년도 팬데믹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약 1월부터 3월까지만 하더라도요, 급격한 페이크 후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지기까지 1월 첫째 주에만 거의 40%의 상승이 나왔고요. 4만 달러 근처에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상승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었을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또 반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을 외칠 때 기관 투자자들은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흥분을 부추기는 촉매제는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흐름상 지속적인 상승이 결국 현재의 열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시장보다 암호화폐 거래대금은 더 많은 시장의 거래대금을 만들었고요, 더 많은 사용자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시장의 광풍에 우려를 표명했던 건 비단 기관만은 아니었습니다. 휘발성 가격 변동이 이어지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장기간의 상승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1월 말까지는 BTC는 약 4만 달러를 기록한 역대 최고가에서 30%를 하락을 하고 또다시 현재 수준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약 5만 달러의 저항선에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기준으로 약 3%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3%의 반등은 누군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이 됐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물린 와중에도 조금밖에 안 올라왔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이클로 보면 사실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손절가가 짧다는 거, 하지만 그만큼 상승도 짧다는 게 현재 구간의 박스권 형태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월봉이 아예 맛이 갔기 때문에 큰 틀로는 12월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제 전략일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특정 알트들은 지속적으로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리스크도 현재 기준으로 27%의 상승이 나왔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월봉으로는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매수를 하는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다. 지금 나온 월봉이 전환을 한다는 기준으로 사는 것뿐이지 아래는 다 열려있다는 게 현재의 기준입니다. 다른 반등이 나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폴리곤은 현재 양봉으로 저점을 전환했네요. 지금 가상화폐 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저도 참 많이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가 스리슬쩍 말을 했지만 저는 내년 2022년도 장이 NFT 위주로 장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NFT 장이 왜 그렇게 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제가 보는 방향으로 보자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 사이클대로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나왔던 추세 라인으로 보면 추세는 사실상 깨졌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고요. 추세의 양 방향이었던 추세 라인으로 보자면 지금은 사실상 빠지는 라인이 어디까지냐의 문제일 뿐이지 월봉
월봉상으로는 사실 저는 상승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은 계속 일관되게 같습니다. 이 월봉이라는 개념이 이미 1년 이상 만들었던 봉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단순히 빠지고 급락으로 가는 장이 아니고 다시 오르고 다시 빠져서 큰 파동상의 사이클을 만들 뿐이지, 이 비트코인은 결국 저는 우상향을 한다는 관점은 계속 일관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보는 2020년과 2023년 약 내년부터 펼쳐지는 장의 흐름은 뭐가 강세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NFT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업비트의 PC 화면을 보시더라도 바로 위에 뭐가 있죠? NFT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NFT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요. 지금 NF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이클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결국 이 판은요, 저는 어떤 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돈이 되는 것들을 투자해야 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이클에 맞춰서 예전 구시대의 메이저 코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호재 일정이나 그에 맞는 테마별로 가는 게 지금 시장에 가장 적합한 투자 습관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매매법은 또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느사이프만 보더라도 사실상 고점 대비 저점을 이었을 때 처음 10%가 40%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요. 제가 처음으로 진입을 하는 800원대 그리고 그 이하, 이런 매매법이 아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린 매매법이고요. 테마로 접근을 하자고 하면 이런 NFT, 디파이 이런 종목들이 맞겠지만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이 판을 올려주는 거는 돈이 있어야만 올라가고요. 저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전체 코인 리스트 중에서 지금 밀고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준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내년은 NFT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NFT가 강세가 될까요? 뉴스 기사만 하나 보더라도 알아요.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협약이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흔히 가장 글로벌하게 유명했던 방탄소년단이 NFT 관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려면 사실상 산업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기존의 엔터의 모델은 어떤 수익 모델이 있었을까요? 결국 주식에서도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그 재무 건전성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엔터 산업의 모델들은 음반, 저작권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NFT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이동 수단조차 제한이 되는 현재의 시대에 NFT를 발행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팬들이 이제 한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팬에 대해서, 팬심에 대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이 의미로 NFT라는 줄임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화두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 이어 NFT가 그래서 강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블록체인의 핵심은 무엇이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트코인 주소와 어떤 코인의 주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그 지갑 주소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사, 수정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다투어 NFT 관련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캡을 보시더라도 NFT 사업은 2019년도 7,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시장의 규모는 2년 만에 33억 8천만 달러로 약 45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NFT가 내년에 강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시장을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더 넓은 산업 그리고 돈이 되는 시장을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시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으로 이것을 본다면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시장 침체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액면가가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만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투자의 최적의 시기라는 개념은 주봉과 월봉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떤 투자를 하느냐죠. 좀 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민심이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던질 때 사야 하고 공포에 사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분들과 우리가 소위 바닥을 찍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둘러싼 시세의 변동이 많이 커졌는데 2017년, 18년도와 21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실까요? 바로 거품과 툭이라는 말입니다.
2017년도와 18년도 말에만 해도 거품과 투기라는 말은 비일비재했는데 2021년도에 전고를 넘고 지금의 가격과 그때의 가격의 갭 차이에서 나오는 것은 거품과 투기라는 말이 많이 걷어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개념이 몇 년, 몇십 년의 단위일 차이일 뿐이죠. 아마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최소한 몇십 년을 보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요. 환경이 열악해질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본인이 오랫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머무를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 지금 아마 포기를 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시기를 견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차트적인 관점은 사실 저는 치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로 접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픈톡방에서 했던 말처럼 제가 오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석유파동, 닷컴 버블, 9.11 테러,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늘 세상은 휘청대고 시장은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고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진환조차도 멀리 보면 상승이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건 경제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띠빵빵 이진원 전문가였습니다.